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른바 애플카 관련주가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미래 자동차 계획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애플이 가져올 혁신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전기차 시장 1위 테슬라의 독주 체제를 흔들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애플의 미래차 계획을 주시하는 시장과 업계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출신의 김대종 세종대 교수, 자동차 전문가죠. 권용주 국민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마트폰 최강자 애플이 전기 자동차에 뛰어든다는 보도가 갑자기 나오니까 아이폰을 갖고 있는 분들 좀 흥분하기도 하는데 이 관련 주식들도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애플의 시가총액은 2,4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거든요. 6배 많다. 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700조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시가총액이 한 3.5배 정도 애플이 더 많죠. 네. 전 세계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테슬라가 전기차의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 현대 기아가 7% 정도, 한 6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20% 차지, 그다음에 전기차 2등이 폭스바겐입니다. 예. 그다음에 르노, 삼성 이쪽이 한 3, 4위. 네. 이렇게 순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20%, 10%, 나머지만 한 7%다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애플이 2,400조라고 하는 세계 시가총액 1등이고 또 애플이 우수한 점은 애플이 전 세계에 팔린 게 10억 대입니다. 10억 명이 지금 애플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 세계 모든 지도를 다 애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도가 나자마자 애플의 주가가 지금 3% 올랐습니다. 몇 퍼센트? 3%. 3%. 그러면 60조 오른 거죠. 경쟁자인 예. 테슬라는요? 예. 테슬라는 이제 꼭 테슬라는 6% 내렸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애플이 이제 우리도 2024년도에는 애플차를 출시하겠다. 그게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애플도 2,400조라고 하는 시가총액이 있고 또 전 세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애플에 모여 있습니다. 네. 또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전 세계 전기 자동차로 내연 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대세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LG 화학, 삼성, SK에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또 LG 그룹들 그렇게 많이 큰 포로 오른 겁니다. 네,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이른바 애플카, 아이카의 등장에 테슬라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인데요. 자동차 업계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실현 가능한 얘기냐 아니냐부터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예, 어떻습니까? 사실은 실현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충분히 다만 이제 직접 만들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 애플카를 만들어 다오라고 하는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냐의 문제인데 예. 잘 아시겠지만 애플은 직접 제조를 하지 않죠. 아이폰도 예. 외부를 통해서 만든 제품을 이제 본인들의 브랜드로 이제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예. 누군가에게 우리 거 이렇게 만들어줘. 대신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은 우리 걸로 써. 라고 했을 때는 그 차 자체의 브랜드를 애플카 이렇게 붙이면 그게 이제 애플의 자동차 산업 진출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파괴력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애플은 왜 전기 자동차에 관심을 갖습니까? 전에부터 그랬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런 겁니까?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사실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마트폰에다가 예. 바퀴를 달면 그게 전기차랑 뭐가 다르냐. 어. 이런 생각을 일찌감치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14년도에 그 유명한 타이탄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라면 그게 뭡니까? 자동차 만들겠다. 자동차 만드는 그렇죠. 거다. 그럼 꿈이 2014년에 이미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유수의 엔지니어들을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예. 이게 자동차 만드는 거는 휴대폰 만드는 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구나. 휴대폰은 사람이 이 기계를 보호하잖아요.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런데 자동차는 사람이 안에서 보호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예. 일단 프로젝트를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 네, 하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단됐다라고 보도가 되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중단된 게 아니고 기계적인 부분은 중단을 했지만 소프트웨어는 계속 발전을 시켜왔던 거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AI로 발전시키면 예. 그거 그대로 버전 바꿔서 자동차에 적용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발전시켜 왔고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이제 로이터가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예, 예. 라고 하는 소식이 쏟아지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화제가 된 거죠. 아니 테슬라의 그 머스크 CEO가 애플에 테슬라 팔려고 했는데 팀 쿡이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 그게 말씀하신 게 지금은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00조인데 예. 그 당시에는 70조였거든요. 10분의 1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 테슬라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음. 차는 많이 안 팔리죠. 예. 그다음에 공장은 계속 추가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뭐 트위터나 이런 쪽에다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을 정도니까 예. 그때 이제 애플이 언젠가 자동차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으니 우리를 한번 인수해 주시면 네.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당시에 테슬라 CEO의 의견을 만나자는 의견을 거절할 정도 보면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는 게 뭔가 좀 본심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왔습니까? 그 로이터 공식적인 보도에서? 입장은 나오지 않았죠. 아예 뭐 만나질 않았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니 요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 로이터 보도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음. 그런데 이제 그 언론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지 않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게 완전히 가능성이 가능성이 없으면 있는 대놓고 얘기다. 부인을 할 텐데 예. 이건 뭐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니까 예. 이건 충분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애플카의 등장에 우리 주식시장도 들썩였는데요. 뭐 전기차라든지 관련주 움직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 예. LG 마그네가 이제 그 모터를 만드는 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LG 위치한 전자가? 회사고, LG전자가 이제 전장이라고 하는 게 예. 전자 장비의 줄임말인데요. 네. LG화학은 전체 매출의 50%가 이미 자동차 부품 회사로 변신을 많이 했고요. 네. LG전자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우리나라 삼성 다음으로 2등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오포라든지 이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순위가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LG전자에서도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계속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구강모 회장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LG전자도 자동차 부품, 그다음 LG화학도 자동차 부품과 전기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로 변신을 계속하고 있고 LG화학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세계 1위입니다. 네. 생산이 1위이고 파나소닉이 테슬라의 전기 배터리를 납품했었는데 네. 불량품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러면 업체를 바꾸겠다. 네. 그래서 LG화학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들어가 있고 중국 업체는 아직까지 좀 불안전합니다. 예.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서초동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화재가 났는데 예. 이게 전기 자동차의 가장 큰 문제는 충격을 가하게 되면 화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재의 원인이 테슬라는 배터리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고 배터리 기업은 테슬라가 설계를 잘못해서 화재가 났다 그러는 네. 거고 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결론은 테슬라도 지금까지 한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지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 LG전자 주가가 어제 주가거든요. 예, 어제 상한가인데 저게 캐나다의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 회사를 세운다. 네. 자동차 전기차 부품 합작 회사를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네. 드리면 그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되게 예. 재밌는 회사입니다. 원래 본사는 캐나다에 있는데 1957년인가 그때 좀 만들어졌고요. 예.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가 마그나 슈타이어라고 오스트리아에 또 공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그나 슈타이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공장이 완성차를 대신 생산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021년 7월 달에 LG전자와 마그나가 9억 2,500만 달러로 있다 어쨌든 합작 공장을 만들면 예. 혹시나 이제 이 자동차 쪽에서는 예. 만약에 애플이 나중에 2024년에 자동차를 하게 되면 혹시 여기다가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어제 상한가 그렇게 반응을 했군요. 뭐 제가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니어서 오늘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에 대해서 뭐 제가 별다른 코멘트를 못 해드리지만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하면 예. 장밋빛 전망을 그려보면 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냐. 아. 그리고 이미 뭐 마그나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 경험이 있으니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LG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합작사 설립 보도 전에도 애플이 자동차 산업할 경우 이 마그나와 뭔가 좀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보도는 없었는데 예. 사실은 마그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완성차를 계속 생산해 주려는 시도를 했었죠. 왜냐하면 종합부품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공장에 가보면 그 자동차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모토는 뭐냐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는 우리가 만들어 드릴게요. 당신들은 당신의 브랜드로 마케팅을 하세요. 제조는 우리한테 맡기시죠. 이런 기업 방향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가 좀 요지에서 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마그나라는 회사가 사실 좀 우리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기업인데 생소한 회사죠. 예, 세계적인 위치에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기업이라면서요. 자동차 부품으로 치면 세 번째 기업이고요.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 다 마그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네네. 그래요. 네. 예. 김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를 하겠다는 이제 애플의 어떤 생각, 예. 그로 인해 우리 또 LG전자도 이제 합작을 통해서 하면 이런 이 배터리를 둘러싼 어떤 산업의 경쟁, 기업의 경쟁과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게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파나소닉이 기존의 테슬라에 납품했었지만 계속 문제가 나고 네. 불량률이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테슬라가 업체를 바꾸겠다. 한국에 있는 LG화학이냐, 예. 아니면 중국 업체냐, 또 제3의 업체냐 이렇게 예. 해서 지금 SK와 그다음에 또 삼성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테슬라는 가급적이면 세계 1위인 LG화학의 배터리를 쓰겠다는 좀 생각인 것 같고 예. 한국도 경쟁력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전기 배터리의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유효 기간이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5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예. 이게 5년이 지나게 되면 부산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은 저도 자동차를 15년째 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를. 이게 고장이 안 나니까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현대자동차 가서 이거 자동차 바꿔야 되냐? 왜 고장이 안 나냐? 이랬더니 좀 바꿔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 자동차를 팔아야지 차를 거의 안 교체를 모시는 거 해줘야지 아닙니까? 먹고 하는데 이거 15년 된 현대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니까 이거 부품을 바꾸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자동차의 반입니다.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플이 기존의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는 인산철이라는 걸 쓰지 않았어요. 인산철. 철입니다. 철. 네. 인산과 철을 합친 것이 인산철이고 예. 우리가 전기 자동차에 보시면 배터리에 보시면 양극과 음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극에서 가격이 많이 좌우하는 거예요. 재료가. 네.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리튬 이온 전지를 쓰고 있고 예. 또 뭐 나머지는 니켈을 쓰고 있고 그래서 애플은 인산철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니켈 인산철을 쓴 업체가.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인산철이 대량으로 중국에 있는 자동차는 대부분 인산철을 쓴 전기 자동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되면 장점이 뭐냐? 애플이 30% 정도 가격을 다운시키고 대중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애플의 전략은 항상 테슬라와는 완전히 예, 다른 그런 맞습니다. 배터리 구조입니까? 예, 가격을 30% 정도 낮추고 대중화를 하고 애플의 장점은 충성도가 80%예요. 네. 애플을 산 사람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맥북, 퍼스널 컴퓨터 전부 다 오퍼레이션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딴 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충성도가 그렇고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중학생이 전부 다 애플을 씁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예. 아니, 삼성 대학생도- 갤럭시가 많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어른들이나 뭐 삼성을 쓰지만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한 70%, 80%가 애플만 쓰는 거예요. 아이폰을. 예.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애플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고 가장 좋은 장점이 애플의 아이폰의 뒤에 보면 디자인 바이 US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은 디자인은 무조건 미국에서 한다. 네. 그렇지만 제조는 전부 다 외국에 맡기겠다. 네. 그래서 애플은 스마트폰을 판매되는 순이익의 80% 애플이 다 가져갑니다. 삼성이 전 세계 스마트폰의 1등이지만 네. 스마트폰으로 판매되는 그 이익을 얼마 가져가지 못하고 애플의 영업이익률은
물건을 한 개 팔면 35%가 남아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이 2,400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어제도 저 아시는 분이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물어보길래 네. 세계 1등 주식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 애플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삼성전자 우리나라 1등이고 네. 전 세계 1등은 애플이니까 그냥 뭐 자기가 여유되면 은퇴할 때까지 60세, 70세까지 그냥 장기 투자를 해라. 네. 예, 예. 저는 그렇게 항상 추천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애플의 충성 고객이 많다는 점. 그렇다면 애플카가 등장했을 때 정말 젊은 층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와서 네. 그 케이스라는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어. CASE라고 하는 예. 이제 커넥티비티, 연결성, 그다음에 오토노모스, 자율주행, 그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 해가지고 전동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쉐어링 해가지고 공유 이렇게 하는데 네. 지금 자동차의 흐름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애플은 이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연결성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결성. 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용자를 다 연결해 놨죠. 그러면 이 연결하는 상태에서 하나의 또 다른 예. 도구를 네. 연결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도구가 이동 수단이라고 보는 거죠. 자동차까지. 그렇죠. 근데 이동 수단에서 연결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 결국 이동 수단의 경쟁력은 연결성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비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같이 연구해 왔던 겁니다. 그 사이에. 애플이 그렇게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배터리에 그래서 이제 대해서? 모노셀이라는 개념을 언론에서 보도가 되죠. 그럼 뭡니까 모노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테슬라 배터리 지금 자동차에 쓰는 네. 모든 배터리는 다 격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로. 이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방이 100개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방마다 벽이 다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 벽을 다 허무는 겁니다. 허물어서 통째로 쓰면 이게 모노셀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자동차에서는 모듈 방식으로 다 벽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애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거 결국 벽 없애봐야 배터리 큰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새로운 기술이야? 라고 해가지고 또 평가를 좀 절하하는 그런 그럼 발언도 모노셀로 하면은 뭐 비용이 좀 절약되고 효용이 더 높아집니까? 쉽게 보면 그렇죠. 벽이 없어지니까 공간을 더 쓸 수 있죠. 공간이 네, 넓어지고. 그 공간에다 전기를 더 채우면 되니까요. 예. 그러면 같은 용량일 때 주행거리는 더 늘어나고 충분히 주행거리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애플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이런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이외에 이런 배터리 기술도 충분히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화면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뭐 모노셀은 전기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네,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벽을 없애면 어떻게 지지하지? 구조를 예. 이런 생각들을 또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타이탄 프로젝트가 사실상 멈춘 것으로는 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해왔다 그러는데 그 최근 들어서 조금 뭐 진전이 많이 된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런 그 로이터 보도로 이게 알려진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전초전은 예. 아이폰에 있었죠. 아이폰 그 12 카메라에 보면 라이다가 조그맣게 달려 있습니다. 라이다요? 예. 그 라이다가 예. 사실은 그 자동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예. 장애물 측정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 네. 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이걸 어떻게 피해가야 되고 장애물이 있어야 예. 피할 길을 알려주잖아요. 예. 그런 장비를 놨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레이저를 쏴서 물체에 부딪혀오는 돌아오는 데이터를 계산해서 쓰는 센서인데 이게 자동차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차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썼다는 건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제 이런 또 추측을 낮게 만드는 예. 그런 하나의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로 인식이 됐던 거죠. 제가 이제 보충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지금 현재 테슬라가 20%의 시장 점유를 하고 전기 자동차 1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기능이 자율주행 기능이 세계 1등입니다. 네.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 시가총액 한 30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예, 네.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뭐 전 세계에 있는 나머지 자동차 회사 전부 다 시가총액 합쳐도 테슬라 700조만큼 안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를 다 합친 것이 시가총액으로. 테슬라보다 적은 700조가 안 된다. 이익은 사실 뭐 예, 형편없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데. 이제 다만 이제 한 3분기 최근 한 2년 정도 연속으로 해서 흑자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이제 상장이
된 편입이 거죠?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기능이 테슬라가 1등이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렸는데 지금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0억 대가 애플이 팔렸다. 예. 충성도와 함께 그다음에 애플의 지도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구글 지도로 알고 있지만 아이폰을 쓰는 사람은 내가 걸어갈 때도 그다음에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애플 지도 기능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면 자기의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일체가 되는 거고 보통 이걸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죠. IoT. 그러니까 사람과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이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장 긴장하는 이유가 자율주행 기능이 자기가 1등이었는데 애플이 자동차를 만들고 또 자기들의 애플 자체 지도가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은 세계 1등이고 굉장히 혁신적이다. 항상 애플의 투자 전략은 뭔가 하면 퍼스트 무버, 세계 1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노키아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기존에 없던 것을 다 합쳐서 만들어낸 게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애플 차가 나온다 그러면 자율주행 기능에서 테슬라를 압도할 것이고 두 번째 배터리 가격을 30% 낮추어서 대중화를 시키겠다. 세 번째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안전하게 만들어내겠다. 테슬라는 부품의 문제가 문짝이 맞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소문이. 문짝이 고장난 것이 바로 테슬라다. 테슬라를 샀을 때 문짝이 딱 맞으면 이건 테슬라 차가 아니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있군요. 예. 워낙에 이제 좀 엉성하거나 부품에 문짝이 맞지 않고 이런 게 많았는데 애플은 그런 제품은 없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애플이 보장하겠다. 그래서 저는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안전성.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라는 사람은 저는 되게 좀 불안해요. 이게 방전이 되게 되면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재 사건이 돌아가신 게 다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전기 자동차가 방전이 되면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조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그래서 애플은 안전과 대중화와 자율주행을 합쳐서 애플 차를 만들어서 세계 1등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당연히 긴장하고 목표가 2024년입니다. 예. 애플 차 네, 목표가. 보도가 그렇게 돼 있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애플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 각자 좀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네. 그 협의의 시각에선 그렇게 봅니다. 협의의 시각에서는 테슬라가 진출하면 아니 애플이 진출하면 테슬라와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또 기존의 자동차 회사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예. 각자 시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전기차 연간 해봐야 2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2025년 돼서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도 예. 한 2,500만 대 됩니다. 그때나 돼야. 그러면 지금의 기존 자동차 회사가 아무리 생산 준비해가지고 1년에 30만 대, 40만 대 공장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까지 도달하기 어려워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만의 만약에 자동차 만들어서 진출하면 별도의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애플만의 그래요?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비교적 잘 하고 있는 기존의 뭐 현대차도 그렇고 예.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그런 데는 뭐 이런 뉴스에 대해서 크게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습니까? 신경 쓰죠. 왜냐하면 네. 전기차라는 개념에서 보면 똑같은 전기차, 카잖아요. 예. 그러니까 카 시장에서는 분명히 경쟁을 하는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봐서 이게 IT 기계 연장선 이런 시각으로 보면 같이 경쟁을 하지만 한편에서 또 나눠지는 시장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애플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그래도 나눠줘도 저거는 굴러가는 시장이니까 저건 앞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누군가 새로 들어오는 건 맞듣지 않죠. 거기다가 거대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는 빨리 행보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조금 더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그 계기가 될 거라는 게 짐작이 되니까 배터리에서는 더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니까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예. 계속 맞물려서 예. 시장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IT 첨단 기술이라고 하지만 자동차를 만들려면 그래도 뭐 지금 내연기관의 경우보다는 훨씬 줄어들더라도 네. 뭐 수천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도 필요한데 애플이 과연 그런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뭐 10만 대 이상 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예상을 서플라이 체인을 고려하면 예. 그 내연기관의 서플라이 체인을 고려하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애플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들어와서 성공도 못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동화된 이동 수단의 서플라이 체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배터리와 모터와 몇 가지 컨버터, 인버터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진입 자체가 완전히 열려 있으면 애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예. LG전자도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LG전자도. 예. 그리고 삼성전자도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자회사는 앞으로 가전제품에 바퀴 달아가지고 외부로 내놓는 시장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가전제품과 전기차는 바퀴가 있어서 바깥에서 굴러가냐 안 굴러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전 시장의 확장선으로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은 이제 전기 제품 쪽으로 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LG의 자동차 부문의 확장성이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만들지 않겠나 예. 라는 생각도 해본 생각 있었어요.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마와 합작을 통해서 조금 내딛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 상황은 어때요? 삼성은 이미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지금 해놨고 그다음에 예. 앞서 아시겠지만 하만하고 지금 손을 잡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다만 소프트웨어를 누가 보다 정교하게 짜내느냐. 네. 예를 들면 똑같은 사람인데 IQ는 누가 더 뛰어나니? IQ 뛰어난 자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IQ 뛰어난 차가 잘 피해 다니고 예. 자율주행에서 더 사고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 그 분야에서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테슬라가 조금 지금 좀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거죠. 저도 하나 좀 말씀드리고 예, 예. 싶은 게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자동차 부품을 계속 납품하는 회사를 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 대표적인 게 예. 모비스, LG화학, 아하. 전기 자동차를 만든 네. 배터리를 만든 LG화학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자동차 완성차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기업의 자동차 부품을 계속 납품하는 회사, 네. 삼성전자에 계속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애플에 대해서 계속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네. 금년에 전기 자동차 수요가 300만 대입니다. 그다음에 300만 대요? 300만 네. 대. 그다음에 앞으로 한 4년 뒤에 한 800만 대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가 2,50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500만 대 한 10%만 만약에 바뀌게 되면 전기차로 전기차로? 예, 이게 한 지금은 뭐 한 2,500만 대에서 250만 대가 되는 거죠. 3, 4%밖에 안 되죠? 예, 점유율이? 지금 뭐 한 만 대, 2만 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세계 전체적으로 예. 보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기차 한 전기차 지금 3%도 3%밖에 안 예.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전기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되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의 10% 이상이 전기차라고 된다 그러면 예. 원전을 50개 이상 세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자동차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자동차를 타게 되면 내가 친환경 차를 탄다고 해서 좋아하지만 예. 이 전기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50%가 화력이에요.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는 3% 비율밖에 안 됩니다. 네. 전기 자동차에 공급할 전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부자가 되려 그러면 예. 전기 자동차에 계속 납품을 하는 대기업을 찾아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세계 1등 주식 애플과 삼성전자와 또 우리가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도 있고 그렇죠. LG 전자도 있다. 그래서 예. 어떠한 기업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보다도 미래 가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미래에 어떤 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어떤 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내 소중한 돈을 절대 잃으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냥 마음 놓으시고 세계 1등 주식을 꾸준하게 사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금 뭐 아까 완성차 업계들 반응 조금 얘기하셨지만 현대차의 전기차 전략, 현재의 위치 그리고 앞으로 전략은 어떻습니까? 현대차.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 때 전용 플랫폼을 사용을 했거든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아예 차대가 다릅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글로벌 탑5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게 개발돼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가 만든 eGMP라는 플랫폼이에요. 지금 이제 엔진 배치하고 변속기 배치하고 뒤에 구동축 빼고 그러면
뒷자리에 앉으면 가운데가 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구동축이 가는 방향인데 전기차는 배터리를 이제 밑에다가 평평하게 깔면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플랫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플랫폼 전략으로 이 GMP를 만들었고 이제 그 베이스로 지금 2025년까지 이제 100만 대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 겸임 교수, 김대종 세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